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먼트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보라색 포도를 수채화로 그리면서 보라색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채색에 사용할 종이는 바오홍 300g 황목 종이를 준비했어요. 300g 정도 되는 수채화 종이는 꽤 두꺼워서 가위로 자르면 절단면이 삐뚤빼뚤하게 되기 때문에 꼭 칼을 사용해서 잘라주시고요. 원하는 사이즈만큼 종이를 예쁘게 잘라볼게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할 때는 꼭 손가락 다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채색할 때 종이가 구불거리지 않게 종이의 사면을 테이핑해줍니다. 그림을 부착할 화판이랑 종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꼭꼭 메꿔주시는 거예요.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기게 돼요. 종이 재단 완료, 테이핑 완료 다 됐으면 스케치용 이삐 연필 준비해서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우선 도화지의 왼쪽, 오른쪽 여백을 남겨주시고 도화지의 위, 아래 여백도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송이에 사이즈랑 위치를 어디쯤에 그릴지 표시가 되고 나면은 포도알 한 알 한 알 위치와 크기를 잡아줍니다. 이때 연필을 너무 가까이 잡아서 진한 선이 나오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연필의 중간 정도를 잡아서 연하게 반복해서 연한 동그라미의 실루엣을 그려줍니다. 포도송이가 축 아래쪽으로 늘어진 모양은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외곽선 라인의 포도송이들은 나란히 위치할 수 있게 그려주시는 게 아니라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울퉁불퉁한 외곽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똑바른 모양이 아니라 살짝 울퉁불퉁한 외곽선이 될 수 있게 포도송이를 그려줍니다. 쓱싹쓱싹 그려나가다 보니 양이 어느 정도 많이 채워졌네요. 완성됐을 때 예쁜 모습을 상상하면서 빠진 곳 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채워줍니다. 포도송이들의 위치가 다 정해지고 나면 이번에는 연필을 가까이 잡아서 외곽 라인이 하나가 되게끔 다듬어 주셔야 해요. 지저분한 스케치 잔선들은 연필로 툭툭 지원해 주시고 최대한 연하게 외곽 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때 기초 단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곽선 실루엣에 강약을 살려가면서 스케치를 해주세요. 형태에 꺾임이 생기는 부분들은 조금 더 스케치 라인을 진하게 잡아주세요. 이 과정이 조금 귀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부지런히 강약을 표현해가면서 그려주시는 것이 채색을 할 때에도 좀 더 농도를 과감하게 찍을 수 있게 돼요. 보라색의 컬러를 조색할 때에는 주로 미네랄 바이올렛 혹은 퍼머넌트 바이올렛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페라 컬러를 같이 섞어주시면 좀 더 쨍한 보라색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발트 블루, 울트라마린 같은 블루 계통의 색깔과 보라색을 같이 섞어주시면 좀 더 깊이감 있는 보라색이 됩니다.
이렇게 보라색이랑 비슷한 핑크 계열을 보라색과 같이 섞어서 써주시면 채도가 높은 좀 더 쨍한 색깔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푸른색 계열이랑 보라색 계열을 같이 섞어주시면 좀 더 깊이감 있는 어두운 보라색이 된다는 점을 암기해주세요. 그리고 청록색 같은 초록색 계열과 보라색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라는 거를 외워주세요. 컬러 조색의 암기는 색상에 따라 계통적으로 색을 둥글게 배열한 색상안을 보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보라색은 가장 왼쪽에 있는데 보라색과 정반대쪽에 있는 컬러들은 노란색, 연두색, 주황색 컬러입니다. 수채화를 그릴 때 보라색 컬러를 쓰실 때에는 가장 정반대되는 노란색, 오렌지색, 연두색과 보라색이 섞이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보라색과 가까이 있는 컬러들의 조합은 색깔을 탁하지 않게 만들어서 작품의 색깔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줍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보라색의 컬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병 2개를 준비하고 한쪽 병에는 보라색과 핑크색을 섞고요. 한쪽 병에는 보라색과 노란색을 섞어봅니다. 핑크색을 넣은 병은 쨍한 보라색이 됐고요. 노란색을 넣은 병은 보라색의 고유 특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렇듯 보라색과 노란색이 같이 섞이게 되면 알 수 없는 회색빛의 컬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급격히 탁해진 색깔들은 작품도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쨍한 푸른색과 보라색 혹은 핑크색의 조합은 보라색이 다른 컬러들과 섞여도 너무 어두워지거나 탁해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이 몇 가지 규칙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쨍한 핑크색인 오페라 컬러를 많이 녹여줍니다. 오페라 컬러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가벼운 색깔이 되지만 보라색과 함께 섞어주시면 깊이감 있고 쨍하고 발색이 좋은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오페라와 미네랄 바이올렛을 섞은 컬러로 포도에 반짝거리는 하이라이트를 그려주는데요. 반짝반짝거리는 하이라이트의 모양을 그려주고 물만 묻은 붓으로 농도를 풀어가면서 채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손톱만한 공간 안에서 농도가 진하고 연한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화지 색상 그대로 남아있는 하이라이트의 표현도 나타낼 수 있어서 밝기에 밝음, 중간, 어두움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칠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채색할 때에도 밝고 어두움의 변화를 표현해가면서 채색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한 방울씩 컬러의 변화를 주어가며 채색을 해주세요.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의 모양을 2-3개 정도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어두운 음영을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다른 포도알은 색깔 느낌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하이라이트 여러 개를 그려주시고 진한 농도를 물만 묻은 붓으로 풀어주세요. 가장 어두운 부분의 모양을 잡아주고 딱 끊어진 어색한 경계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한번 칠한 부분이 건조가 되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여러 번 겹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포도알 부분들도 하이라이트와 가장 어두운 위치만 집중해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컬러의 변화는 최대한 다양하게만 표현을 해줍니다. 포도알 중에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붉은색 계열로 채색을 해주시고요. 뒤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포도알은 푸른색 혹은 녹색 계열을 섞어가며 채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도알과 포도알 사이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 부분, 어둠 속에 있는 부분들을 그리실 때에는 우선 물감을 꾸덕꾸덕하게 녹여서 보라색, 초록색, 붉은색,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어두운 계열의 보라색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진한 물감으로 포도알 뒤쪽에 어둠이 생기는 삼각형의 공간을 명확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는 부분은 농도를 진하게 해서 밝고 어두움의 대비를 명확하게 주셔야 입체감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꼼꼼하게 어두운 부분을 농도를 찍어주고 나면 포도알 부분의 어두움의 음영을 한 번 더 농도를 진하게 강조해주세요. 밝은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 어두운 부분 위주로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더 탱글탱글한 입체감 있는 표현이 완성이 돼요. 다른 부분들도 이런 패턴으로 어두운 음영을 농도를 진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포도알 부분의 어두움의 음영을 한 번 더 채색을 해줍니다. 1차 채색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채색을 해주면서 밝고 어두운 음영을 표현을 해줄게요. 포도를 그리면서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이 부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채색을 해서 묘사를 해주고요. 뒤로 빠진 부분은 2번 채색을 해서 앞뒤 관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채색의 표현을 여러 번 겹쳐서 많이 할수록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한두 번 가볍게 끝낼수록 뒤쪽으로 멀리 물러나게 됩니다. 보라색 컬러라고 보라색 계열의 색깔만 쓰시는 것보다 그 근처에 있는 푸른색, 녹색, 붉은색 계열을 섞어가면서 다채로운 컬러를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포도알을 한 알 한 알 그려주다 보면 동그란 비슷한 과일들의 표현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동그랗고 작은 형태의 과일들 중에 방울토마토라던가 체리 혹은 블루베리 이런 동그란 형태의 과일을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포도알 그리는 연습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포도알의 채색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배경 부분도 한번 가볍게 칠을 해볼게요. 보라색이랑 다른 색깔 계열의 녹색이나 푸른색 계열을 사용을 해주고요. 물을 많이 머금는 부드러운 붓을 사용을 해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붓은 바바라 시리즈 70R 8호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붓질을 해서 그림을 끝낼 때에는 붓을 화면과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붓의 옆면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주세요. 수직으로 붓을 세워서 사용을 하게 되면 배경 부분에 물이 많아지면서 지저분한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배경칠을 하고 끝낼 때에는 붓을 주로 눕혀서 채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독특한 텍스처도 살려가면서 작품을 마무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도만 그냥 하나 그리면 그림이 심심하니까 초록색 예쁜 나뭇잎도 하나 달아줄게요. 포도의 잎사귀처럼 널찍한 나뭇잎의 표현은 약간 바랜 듯한 표현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녹색 계열과 노란색을 섞어가면서 약간 빛이 바랜 듯한 자연물의 표현을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배경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린 작품을 비교해보고 그 표현들을 빌려와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배경 부분의 표현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모작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모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것이 아닌 나만의 또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 배운다는 느낌으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는 것보다는 따라서 천천히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물감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붓을 갈라뜨린 다음에 밑색보다 조금 어두운 색상을 긁어내듯이 표현을 해주면 독특한 표현의 질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위쪽 부분에 꼬불꼬불한 포도의 줄기 부분도 그려주고 그림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이렇게 작품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는 처음에 했던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색다른 표현 기법과 컬러의 표현을 고민해 주시는 게 더 다채롭고 화려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동양화 느낌처럼 거친 갈필의 표현을 배경 부분에 한 번 더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마무리해 볼게요. 완성된 그림은 집안 곳곳에 어울리는 곳에 붙여놨어요. 오늘은 포도 수채화 그림 하나 그리면서 보라색 컬러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색채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